커피가 내려지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다. 서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조리대에 손을 짚었다.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자세. 발소리가 들렸다. 서준이 주방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였다. 서아는 커피 머신을 보는 채로 있었다. 서준이 서아 옆으로 와서 섰다. 나란히 조리대에 팔꿈치를 얹으면서 가깝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젯밤 이전이라면 이 거리가 조금 더 멀었을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다. 커피가 다 내려졌다. 서아가 잔을 집어들려는데 서준이 먼저 두 번째 잔을 집었다. 두 번째 잔에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서아의 잔은 이미 가득 찼다. 서아는 자신의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뜨거웠다. 침묵이 이어졌다. 서아는 이 침묵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를 가늠해 보았다. 어젯밤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다. 어젯밤 이전의 침묵은 서로 경계를 유지하는 침묵이었다. 지금 이것은 뭔가를 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다. 그것이 편했다. 서준이 자신의 잔을 들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커피를 마셨다. 주방의 창문으로 아침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서아는 그 빛이 바닥에 만드는 사각형을 보았다. 빛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다. 시간이 가는 것처럼. 어젯밤 서아가 먼저 말했다. 서준이 잔을 조리대에 내려놓지 않고 입 근처에 둔 채로 대답을 기다렸다. 계획에 없던 거였는데 서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말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쉽지 않은데 말이 이어졌다. 그렇다고 후회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서준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요. 서준이 말했다. 두 글자였다. 그러나 서아는 그 두 글자 안에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많은 것을 다 열지 않겠다는 것도. 서아가 잔을 조리대에 내려놓았다. 근데 서아가 서준 쪽을 보지 않고 말했다. 하나가 보낸 문자. 그렇어요. 서준이 말했다. 서아가 잠시 멈추었다. 3주 남았다고요? 알아요. 낮고 담담한 대답이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했다. 서아는 서준의 옆모습을 보았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서아와 똑같은 자세였다. 서아는 그것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러면 서아가 말했다. 무게를 빼려고 했는데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 3주 안에 차인홀딩스 건을 마무리해야 해요. 일정이 빠듯해지겠지만 계획은 세워뒀어요. 서준이 말했다. 재원이 어제 자료 정리를 끝냈을 거예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 계획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이야기였다. 서아는 알면서도 그 이야기 뒤에 있는 다른 이야기가 느껴졌다. 3주, 계획이 마무리된다. 그러면 서아는 그 뒤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할 일이 있었다. 복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치였다. 서아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 생각이 오늘 아침에는 조금 삐걱거렸다. 씻을게요. 서준이 말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준이 잔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안쪽으로 걸어갔다. 서아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방의 빛이 조금 더 밝아져 있었다. 서아가 자신의 커피를 한 번 더 마셨다. 뜨거움이 식어서 마시기 딱 좋은 온도가 되어 있었다. 서아가 폰을 꺼냈다. 하나에게 답장을 썼다. 알아. 두 글자를 보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그게 다. 알아? 3주인데? 너 지금 어디야? 목소리 들어야겠다. 서아가 폰을 소리 없이 조리대에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다. 도시가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다. 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새 소리가 났다. 아침이었다. 어젯밤이 어젯밤이었던 것처럼 아침은 아침이었다. 세상은 그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서아가
작게 웃었다. 웃은 것이 자신도 몰랐는데 장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웃고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 계획에 없는 것들이 자꾸 생겼다. 그게 문제였다. 아니,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더 문제였다. 서준이 욕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아가 폰을 도로 집어들었다. 하나의 문자를 다시 열었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답장을 썼다. 오늘 점심에 봐. 이야기할게. 하나가 바로 답장을 보냈다. 오케이. 나 할 말 엄청 많다. 이어서 너도 그렇겠지. 얼굴 봐야 알겠지만 한서아, 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거 알지? 서아가 폰을 내렸다. 창밖을 보았다. 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이 가장 무거웠다. 서준이 방에서 걸어 나왔다. 단추를 다 잠근 셔츠를 입고 머리카락도 정돈되어 있었다. 늘 보던 윤서준이었다. 그런데 서아는 그 사람이 조금 전 잠에서 막 깨어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아는 것이 서아에게 새로운 거리를 만들었다. 더 먼 거리가 아니라 더 가까운 거리. 재훈한테 연락해서 오전 안에 보고받을게요. 서준이 말했다. 나도 하나 만날 거예요. 오늘 점심. 서아가 말했다. 그래요. 서준이 소파 쪽에서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다. 자연스러웠다. 어젯밤에 대해 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어젯밤이 없었던 것처럼 구는 것도 아니었다. 그 사이 어딘가였다. 서아는 그 사이를 뭐라고 부를지 몰랐다. 부를 이름이 없는 것이 지금 서아가 가진 가장 큰 문제였다. 서준이 재킷을 걸치다가 잠깐 서아를 보았다. 점심 몇 시예요? 12시. 그 전에 회의가 하나 있어요. 끝나고 연락할게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이 다시 재킷깃을 여미며 말했다. 아침은 먹어요. 그냥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러나 서아는 그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3주째 알고 있었다. 서준이 서아에게 그냥 하는 말을 할 때와 그냥 하는 말처럼 하는 말을 할 때의 차이를. 윤 대표님도요? 서아가 말했다. 서준이 잠깐 멈추었다. 그리고 조금, 아주 조금 눈이 달라졌다. 표정이 아니었다. 눈 안쪽에 무언가가. 알아요. 그가 말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구두를 신었다. 서아는 주방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 서준이 현관문을 열면서 한번 돌아보았다. 시선이 잠깐 서아에게 닿았다가 떨어졌다. 말은 없었다. 문이 닫혔다. 서아가 주방에 혼자 섰다. 커피 잔이 싱크대에 하나 있었다. 서준이 내려놓은 것. 서아의 잔은 아직 조리대 위에 있었다. 서아가 자신의 잔을 들었다. 식어가고 있었다. 마셨다. 창밖에서 아침빛이 더 강해지고 있었다. 3주. 서아는 그 숫자를 다시 떠올렸다. 떠올리지 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숫자였다. 복수 계획의 타임라인이기도 했고 다른 무언가의 타임라인이기도 했다. 서아가 잔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폰을 집어들었다. 하나의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었다. 한서아, 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거 알지? 서아가 폰을 잠갔다. 창밖의 도시가 완전히 깨어난 얼굴로 서아를 보고 있었다. 알았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3주가 복수 계획의 마감이 아니라 어쩌면 전혀 다른 무언가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도, 그 무언가의 이름을 아직 부르지 않았을 뿐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서아는 한참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욕실로 걸어갔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할 일이 있었다. 만날 사람이 있었다. 마무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3주 후에 서아가 지금 이름 붙이기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욕실 문을 닫으면서 서아는 무심코 생각했다. 서준이 오늘 아침 회의를 마치고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 연락을 기다리게 될 것 같다는 것이 어젯밤보다 더 무서웠다.
그러나 욕실 거울 앞에 선 서아의 얼굴은 3년 전 그 어떤 아침보다 살아있었다. 밤이 깊어진 것을 서아는 몸으로 먼저 알았다. 창밖의 도시가 조용해지는 방식이 있었다. 차 소리가 줄어들고 가로등 불빛이 더 또렷해지고 공기가 납처럼 가라앉는 것. 펜트하우스의 유리창은 그 모든 것을 내부로 반사시켜서 서아는 창문을 보면서도 자신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잠깐 혼란스럽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오늘 밤이 특히 그랬다. 서아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파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제혁의 비자금 흐름도 3년 전 차인 홀딩스가 윤 회장의 계열사를 어떻게 흡수했는지 정리한 자료, 내일 오전 6시에 세 곳의 언론사로 동시에 발송될 파일들. 오류가 없었다. 누락된 것이 없었다. 3년이었다. 3년 전 유산 직후 혼자 병원 복도에 서서 아무도 모르게 두 눈을 닫고 그때부터 시작한 것들이 내일 아침 6시에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 완벽했다. 그런데 서아의 손이 태블릿 위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떨어졌다. 완벽한데 이상했다. 가슴 안쪽 어딘가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막혀 있었다. 서준이 서재에서 나왔다. 양복 상의를 벗고 셔츠 소매를 2번 접은 상태였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다. 서아를 보고 잠깐 멈추더니 말없이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것을 보면서도 보지 않는 것 같은 눈으로 잠시 있었다. 재원이 오전 6시 파일 발송 확인했어요. 서아가 말했다. 알아요. 서준이 말했다. 짧았다. 평소에 그였다. 그런데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서아는 그것을 알아챘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더 조용해진다는 것을 서아는 언제부터인가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들이었다. 그것이 서아를 가끔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되어 버린 것이 파트너사 합병건은요. 차단했어요. 내일 오전 공개되면 제혁이 방어할 여력이 없어요. 그쪽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될 거예요. 서준이 말했다. 서류를 손끝으로 가볍게 누르며 덧붙였다. 예정대로예요. 예정대로. 서아는 그 단어를 한번 마음속에서 굴렸다. 예정대로. 모든 것이 예정대로였다. 처음부터 짜인 대로, 계획한 대로, 아무것도 계획 밖으로 새나가지 않은 것처럼 내일이 온다. 서아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신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서 소매를 걷어올린 채 서류를 보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예정에 없던 것이었다. 서아가 시선을 돌렸다.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야경이 오늘 밤 유독 선명했다. 구름이 없어서 빛이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박혀 있는 것 같았다. 서아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데 성공하는 시간은 약 4초였다.